국내 정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결국 탄핵 인용이 가장 지금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정이 돼야지 이게 나라가 안정이 될 텐데 내란 수사는 사실은 뭐 계속 재판도 하고 오래 가겠지만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지금 또 헌법재판관 임명인데 맞습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이 이제 일반적인 뭐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지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 금요일에 또 윤영준 대표랑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일반 거부권 행사하는 거란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뭐 거부권 행사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뭐 그 생각이 들고요. 아마 거부권 행사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날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시간 끌지 말라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내일까지 안 하면은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한덕수 총리의 좀 결단의 시간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12월 31일까지 고민하고 1월 1일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날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액션을 안 취하면은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통과가 되는 거고 상설특검은 지금 이거 검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그거는 사실은 사흘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 그것도 그리고 상설특검의 임명, 검사 임명하라고 이렇게 세 가지 다 해라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글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중간에 꼈기 때문에 조금 이래저래 눈치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완전히 그렇다고 민주당이 제시한 24일까지 딱 하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가오가 안 쓴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 12월 31일과 24일 중간쯤에 저는 공포를 할 수도 있겠다. 뭐 그 생각은 들긴 하는데 좀 봐야 돼.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크고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야당 뭐 다 개혁신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건 선 넘는 거다. 이거 거부권에 오늘 천하람 그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나와가지고 무분별한 탄핵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거 한덕수가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이건 선 넘는 거다. 그래서 탄핵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뭐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의힘 빼놓고는 다 선 넘는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그렇다 말씀하시는 김건희 특검도 비슷하게 보세요? 비슷하게 저는 봅니다. 네. 두 개 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둘 다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에서 다 지금까지 조사해왔던 거를 제대로 검토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지 않고 연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특검팀 꾸려가지고 조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는다? 그거는 뭐 야권에서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물론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씨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더 다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명태균 씨랑 만약 관련돼 있다면 청소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냥 청소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기회에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좀 다 뒤에 물러나고 보수파가 리셋되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계속 덮고 가면 미래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도 자꾸 한덕수 권한대행을 막 압박을 해서 거부권 행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번 기회에 그냥 청소하는 계기로 삼아라. 대청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약간 딜을 하듯이 이걸 지금 처리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딜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고 내란 특검만 받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둘 다 이제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받는 게 정배인데 하나씩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김건희 특검은 뭐 위헌적이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뭐 야당만 추천하는 게 위헌적이다. 그거는 뭐 그 드루킹 특검도 그렇게 했어요. 야 3당이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할 때 야3당만 추천했기 때문에 그게 위헌적이라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를 안 하는데 이미 자기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 특검은. 그런데 어쨌든 하나씩 줄 수도 있겠다. 예, 왜냐하면은 내란 특검은 언젠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더 급하다. 예, 지금 대선 앞두고 막 주요 대선 주자 소환되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오히려 길게 보면은 오히려 더 리스키하다라고 국힘에서 강력하게 좀 물밑에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이 또 낼 거예요. 또 내겠지. 그럼 예를 들면 명태균 거를 빼고 다른 거 다 해가지고 넣어서 하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재판이나 수사를 질질 끄는 이유가 시간 벌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미는 후보 보수파에서 저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해 그 시간을 벌자 이거잖아요. 그 전제 조건 그런 기대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이러한 상황에서 받겠다라는 것은 대단한 환상과 욕심으로 보여지고 나라를 좀 제대로 정상화시켜 놓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어렵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권성동 원내대표님.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두 분 말씀을 종합하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둘 다 사실은 받아야 되고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위헌 요소가 있다는 건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것하고도 배치되고 드루킹 특검 하자고 할 때 배치되고 하기도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한덕수 총리 스타일로 봤을 때 내란 특검만 받을 수도 있겠다. 김준일 평론가님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헌법재판관 이야기도 해야 돼서 헌법재판관 지금 인사청문회 23일, 24일 하는데요. 요것도 지금 논란이잖아요. 이거 권성동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받으면 안 된다. 받게 되면 나중에 또 뭐 제소하겠다. 법적인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권한쟁의 심판을 어디서 하냐고요. 헌재에서 하잖아.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요식행위라고 보여지고 저는 요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헌법재판관 3명 국회 몫이라고 지금 야당이 다 임명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3명이면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원래 전례고 관례인데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 쪽 사람들 다 추천하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추천 몫이 있지 않나요? 한 명? 한 명. 예, 세명 조한창인가 네. 그분 네. 한 명 이제 추천을 했죠. 네. 그래서 추천- 12월 9일 날 추천을 했어요. 그게 철회된 건 아니죠. 그거 그냥 가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분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하신 그 추천한 분도 그러니까 권성동 빼놓고는요 다 추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게임이 되겠냐. 그럼 한 말- 총리는 근데 임명을 할까요? 저는 그래도 임명할 압박은 거라고 받고 봐요. 있잖아요. 그래, 임명할 이거는 거다. 임명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 손을 들어준 거고요.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고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가 하나씩 이제 제가 저울에 올려놓고 지금 예. 하나씩 이렇게 쌓고 있는 거구나.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전 보여요. 아, 그냥 그건 줄타기 안 좋아. 한다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이거는 헌재에서도 계속 얘기를 그럼 만약에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거 6인 체제로 계속 가다가 그러면은 내년 4월 18일 되면은 2명 퇴임해요. 그럼 4명 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새로 임명 못 하잖아요. 그 그런데 논리를 그- 그대로 가면. 그러면 그냥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한덕수 체제로 3년 더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말이 안 되는 오늘 얘기 거예요. 아닌데 정말 헌정 중단이지 그게. 국회가 추천한 것도 못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추천한 것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더 당연히 이거는 더안 되지. 더 권한 그거는. 행사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면은 말이 앞으로 안 돼요. 남은 기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헌재가 모를 리도 없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임명을 한다. 저는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권성동 의원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그냥 거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뭐 아마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서 권성동 의원도 뭐 자기의 정치적 의도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 거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 한 총리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받아야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를 아싸.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대선 후보 그래서 나오겠다. 대선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홍준표 어떻게 시장은 보세요? 최근에 뭐였다 이제 여론조사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나온 그 시도지사 그 평가가 있어요. 매년 하는 게 그 김동연이 아마 2위인가 했을 텐데 경기도지사, 홍준표 거의 꼴찌입니다. 거의 아, 바닥에서 아마 뭐 제일 꼴찌는 아니었고 바닥에서 기었어요. 하여간 대구 시정이나 좀 잘하시라. 중앙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데 김동연 지사보다 아니, 뭐 시정에 관심이 없으시죠. 활력이 넘치는 대구 뭐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대구 사람들도 만족을 못 시키면서 어떻게 전 국민을 만족시키겠냐 그 생각이 들고 지금 방금 여야가 본회의를 여는 거를 26일하고 31일로 지금 합의를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절묘한데 뭐냐면은 24일 일단 민주당 아까 전에 24일 내일까지 입장 정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탄핵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탄핵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요게 지금 요 날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사실은 그럼 26일에 보고한다는 건가요? 탄핵안 발의하고 네. 보고하고. 24일까지 안 하면 탄핵안을 아. 보고를 하고 31일 날 표결을 한다라니까 실질적으로는 31일까지 시간을 준 거나 시간 준 마찬가지예요. 거네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빨리 결정해달라고 압박하고 실제는 민주당도 탄핵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한덕수가 무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플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그거는 받아야지.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도 아직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지금 저기 사퇴한 지. 국민의힘. 네. 예. 한동훈 쫓아낸 지 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영세 될 거라고 그때 말씀 주셨는데. 아니, 권영세가 100% 된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누가 들어오면은 권영세가 좀 유력하다. 근데 뭐 권성동이 혼자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엄청 단독 드리블 하고 있잖아요. 막 무리한 얘기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권성동이 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열라하고 싶어하는 거죠 지금. 아, 정말 내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아 그래서 뭐 헌법재판관 얘기로 무리가 있어도 계속 얘기를 해서 뭔가 뉴스를 만드는군요 본인이. 아 그리고 그룹별로 나한테 다 하라고 하대 그냥 그냥 나보고 그냥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도 곤란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고 싶다라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지난번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저런 나라 큰 일이 벌어지면 진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시청이든 어디든 이장우 대구시장이랑 대전시장이랑 홍준표 대구시장 이 둘만 시도지사 중에 유일하게 긴급하게 출근하지 않았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근도 하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박정훈 의원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페이북에다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박정원 의원이요? 네. 아, 뭐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 그만두고 대선 나온다고 이런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요. 내가 맡겠어요. 이런 식의 공개적인 저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대선 레이스 시작되면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쪽의 주자는 그래도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지금 발언하시는 분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높게 나오고 룰을 고치지 않으면은 홍준표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도 있네. 네. 오세훈 시장까지 4명 정도 발언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내년 신년 여론조사가 중요해요. 양자 대결, 다자 대결 나올 거야. 근데 그 구도에서는 홍준표 시장만 사실 조금 윤석열 씨한테 동정적인 그리고 이 탄핵에 네, 대해서도 네, 반대하는 네, 맞아요. 입장이고 나머지는 또 사실 탄핵은 그렇죠. 찬성하는 분들이네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뭐 당원들이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그때 되면은 좀 각광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